자, 우리 오늘 복습시험지 본대에서 1번 문장 쓰기 1번에 either란 표현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뒤에는 어떤 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or가 나오겠지. either A or B. 그냥 보면은 얘 찾아주면 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or로 나오지 않고 그냥 복수 명사가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걸로 보면 돼. 해석은 A나 B 둘 중 하나였잖아요. 그치?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시작돼. 뒤에 동사 온다.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가까운 애한테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얘가 단수면 여기도 단수동사, 여기가 복수면 여기도 복수동사 쓰면 돼. 알겠어? 이 정도. 그럼 해석해보면은 완벽한 혼돈 혹은 완벽한 규칙성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makes. 지금 여기다만 맞추니까 이렇게 단수로 써주고 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기분을? 위협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얘기였었지. 자, 얘가 위협이었어. 위협. 우리 입장이잖아.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이 뒤로 감정을 받고 느낄 때. 됐어요?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4번 문장 가볼까? 더 비교급 써서 뭔 말수록 더 뭔마하다. 알지? 그래서 더 stronger 항상 주어 동사 쓰면 돼. 그래서 어떤 종들이 더 강할수록 더 narrower 더 좁게 그들은 본다. 그 다음에 4-2번 가면요. where로 문장이 시작했다. where로 시작했어. 만약에 이번에서도 서술형에 where라든지 when이라든지 이런 의문사가 주어지면은 뭐 만들란 얘기야? 주, 동, 덩어리를 만들어 주란 얘기입니다. 뒤에 문장 이렇게 써서 한 덩어리로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만들어 주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가 그래서 여기다 그들의 눈 집어넣고 locate는 위치시키다야. 그래서 수동형으로 are located 이렇게 하면 됐었다.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가. 그리고 뒤에 distinguish라는 단어가 나왔지. 요거 뜻이 뭐였죠? distinguish. 그렇지, 구별하다였다. 만약에 이 단어도 보이는 순간 뒤에 무조건 정해져 있는 패턴. A 무슨 B. from A를 B로부터 구별하는 거잖아. 맞지? A를 B로부터 구별하는 거니까 의역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from으로 연결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팍팍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딱 정리돼 있어야 돼.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either 본 순간 or 의문사 본 순간 주어 동사. distinguish A from B. 그래서 포식자하고 먹잇감 순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지? 먹잇감과 포식자를 구별을 해준다.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 12번 문장 한번 봐볼게. 12번. 비슷한 내용인데 단어만 좀 바꿨다. acknowledge가 뭐 하는 거였죠? acknowledge. 인정하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prejudice, 편견이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다음에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to 인정 and to try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인데 두 번째 to는 생략을 해도 된다. 그지? 그래서 이때는 원형만 써도 맞고 to로 써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to 부정사가 A and B 병렬 관계라면은 두 번째 to는 생략해도 되구나.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있으면 써주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get over도 뭐 하다 했어? get over. 극복하다 했습니다. 얘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 뭐 함으로써 by ing 썼고 accepting different opinions 다른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책을 펴서 오늘 이제 모의고사 지문 진도 나가봅시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우리 금요일 날까지 해서 진도 이제 한 번 더 다 끝날 것 같고요. 우리 영어 시험이 언제입니까? 첫날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직전은 일요일 날에 할 거고 일요일 날 2시에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 점심 먹고 2시까지 오면 된다. 알겠죠? 이날 와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것은 너희 시험 유형별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되나 팁을 한 번 더 줄 거고, 서술형이 이렇게 나왔을 땐 이렇게, 저런 식이면 저렇게. 그리고 시험지 전체적으로도 같은 실력이더라도 분명히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 뭐부터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할 것이고, 나머지는 뭐야? 너희들 지금까지 받았던 문제나 추가 문제들 받아서 풀고 채점하고 질문하고. 알겠지?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나가게 될 자료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교과서 이번에 소수령 중요하다 그랬잖아. 저번에 7과 시험은 봤어. 8과 아직 소수령 교과서 안 줬다. 요거 나갈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요거 나눠줄 겁니다. 시험도 볼 거고요. 플러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동의어, 유의어 있지? 교과서 모의고사에 등장했었던 요거 다 모아서 단어장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요 두 개는 그냥 공통으로 너희한테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이 책까지 문제를 다 했어. 추가 문제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알겠지? 대신에 뭘로? 톡으로 보내놔야지 순서대로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뽑아주니까 집에 가서 언제든지 뭐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톡으로 문제 더 추가해달라고 말해. 교과서 주세요 아니면 뭐 유형별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지문별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문제만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다시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건우야 알겠어요? 질문 할 거 있어? 진짜 없어? 일요일날 2시야. 알겠지? 일요일날 2시.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 이제 5번까지 했고 6번부터 볼 차례입니다. 6번부터 부지런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자. There is로 시작해서 있다. 유명한 스페인 속담이 있고, 여기가 중요했지. 벨리가 룰스한다 마음을. 벨리는 배. 우리 벨리 댄스. 룰이 뭐 하다라는 뜻이었어. 그렇지. 규칙도 되지만 지배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배하다는 얘기는 통제를 하고 규제한다라는 얘기였었지. 그래서 regulate란 단어가 동급이 됩니다. 룰한다, regulate한다, 규제하다, 지배하다, 통제하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regulate, 통제하다. 자, 이건 속담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주겠지. 이것은, 즉 이 속담, 이 속담은 임상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뭔데요? 요 문장이었었죠. 3번 문장. 음식이라는 것이 the original mind controlling drug입니다. 원래의 마음을 통제하는 약물이다. 음식이 뭐를 통제할 수 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속담의 의미가 됐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혹은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bombard, 폭격을 가한다는 얘기였어. 엄청나게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뇌에다가 무엇을? A feast of chemicals, 향연, 축제란 뜻이었으니까 화학물질의 향연을 막 쏟아붓는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음식 먹어. 머리에서 막 뭐가 이제 쏟아지게 된다. 화학물질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화학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음식을 먹었으니까. 자, 그리고 쉼표 ing 하면서 explosive 호르몬al chain reaction을 트리거링 하면서 연쇄 반응,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래서 폭발적인 호르몬 연쇄 반응을 트리거는 일으키다, 유발하다였죠. 그래서 유발하면서 여기까지 뭐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 먹었더니 머리에서 화학물질이 나와. 화학물질이 발생하니까 호르몬 연쇄 반응도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신체적인, 이게 임상학적인 신체적인 변화였었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결국 어떤 연쇄 호르몬 반응이냐면은 여기다 빈칸 딱 줄 수 있다 그랬지? 결국 이 호르몬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지금 음식을 먹었으니까 마음을 통제한다는 결론이 다시 나오면 된다고. 맞죠? 그래서 directly influences,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한다. 생각의 방식에 영향을 주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중간 과정이 막 호르몬 나오고 막 화학물질 나오고 그냥 그 얘기뿐이었어. 별로 안 중요해, 알았지?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countless, 셀 수 없는 연구가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여기가 또 중요하겠죠. The positive emotional state. 먼저 긍정적인 마음의 혹은 감정의 상태가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 기분 좋다는 얘기야.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 Induced, PP 나왔죠? By a good meal, 좋은 식사, 음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에 의해서 induced 되어진, 유도된. 좋은 음식에 의해서 일으켜주고 유도되어진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 쉽게 말하면 음식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야. 먹어서 기분이 좋아. 자, 그러한 기분 좋은 것이 enhances our receptiveness to be persuaded. 자, 우선 enhance는 뭐 하답니까? 강화시키다, 증가시키다 이런 얘기였지. 더 강화를 시키고 증가시켜준대. enhance, 우리의 receptiveness를 수용성이란 뜻이었고요. 수용성. 어려운데 말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야.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뭐 할 수용성이냐면은 be persuaded니까 수동형이 돼서. persuade가 무슨 뜻? 그렇지. 그러면 수동형이니까 설득될. 설득이 될 우리의 가능성, 수용성, 이것을 증가시키고 강화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득될 확률을 높여준다. 설득될 확률이 높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음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통제한대. 그러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설득이 될 가능성, 설득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얘기구나. 음식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혹은 먹은 입장에서는 설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거 제일 중요했고요. regulate 중요한 것만 갑니다. convince 중요합니다. convince 뭐하다. 얘도 설득하다. persuade 그 밑에다 적어놓으면 되겠지? convince도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득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잖아. 주인공 단어입니다. 자, 그것은 또 유발한다. 본능적인 욕구를, instinctive 본능적인 desire는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it은 앞문장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장 좀 잘 연결되는 건 설득될 수용성 있지? 수용성. 걔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설득이 된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수용성은 뭐를 이렇게 증가시키냐면 미안하다. 그냥 요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져 버리니까 5번 문장에 똑같은 주어인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가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별하기에. 그냥 음식 먹고 기분 좋아진 겁니다. 음식 먹고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 요거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배불러.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게 무엇을 또 일으키냐면은 본능적인 욕구를 일으킨답니다. 욕구가 생겨요. 어떤 욕구인데? repay the provider.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겠지? 나한테 음식 사준 사람. 음식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에게 보답, 보상을 하려는 욕구를 일으킨다.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살짝 설명을 해준 거네. 뭐 때문이다? 보상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구나. 음식을 먹으면 설득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나도 갚아줘야 돼, 그치?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났어. This is why 어떻게 해석한다? 이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하면 되고요. why가 여기도 나오고 어디 또 여기도 나오고 and 다음에 총 3개가 나와서 이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그리고 주어가 동사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this는 당연히 이 6번 문장의 내용을 의미하겠지. 보상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executives, 회사의 높은 사람들이었어.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결합한다. 콤바인도 딱 보는 순간 A 무슨 B, with B 이런 것들 딱 나와야 돼. A와 B를 합친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회의와 식사를 결합합니다. 밥 먹으면서 회의한다는 얘기야. 왜?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리고 로비스트들도 정치인들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참석하도록? 식사에 설득하려고. 그리고 주된 국가의 행사들, 중요한 국가 행사도 항상 포함을 한다. 인상적인 banquet, 연회, 파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항상 포함을 하게 된다. 됐죠? 자, 마지막 처칠이란 유명한 사람은 불렀다. 이것을 this라는 것은 앞문장 내용일 테니까 식사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 중요한 일은 항상 식사와 함께 하는 거. 이렇게 가도 되겠지. 이것을
dining diplomacy라고 불렀대요. 식사 외교다. 식사 외교. 그럼 요런 데다 밑줄 쫙 쳐놓고 이 식사 외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냥 무조건 주어라. 함축 의미는 주제입니다. 주제. 식사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컨펌했습니다. 컨펌은 확인하다 혹은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고 증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러한 프린시펄, 이런 원리, 역시나 여기서도 이러한 원칙이라는 것은 식사 외교, 다시 말하면 음식으로 상대를 설득한다라는 것, 이런 원칙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뭐로부터? 모든 인간의 문화에 거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문화에서 적용이 되는 법칙이다.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법칙이다. 이런 얘기. 됐어요? 자, 요 단어 하나만 알아둘게요. compensate. compensate. 아니고. 얘도 보상. 혹은 보충하다. repay가 좀 너무 쉬우니까 compensate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보상 심리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 윤지야? 다 적었어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 위에 제목, 타이틀 거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음식 무조건 나와야겠지. 음식. 그리고 화살표 쪽 해서 뭐 한다? 설득. 음식을 가지고 설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음식 가지고 설득하기. 요것만 나와도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부연 설명하자면은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보상심리 가로치고 보상심리 해주면은 좀 더 내용이 풍부해지겠죠. 자, 이제 6번, 7번으로 넘어가 볼까? 자, 7번으로 가보면요. 7번. Making a small request라고 출발을 한다. request가 요청, 요구 이런 뜻이고 작은 요구를 하는 것. 기억 막 날라 그래, 그지?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떤 요구냐면은 사람들이 accept, 받아들일 거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increase, 증가시켜 줄 것이다. chance는 기회도 되고 확률도 됐어. 어떤 확률을? 그들이 accepting a bigger request afterwards, 나중에 더 큰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을 증가시켜 주더라. 머릿속에 딱 두 개만 남으면 돼. 먼저 뭐 해라? 작은 요구를 해라. 그럼 나중에 큰 요구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chance라는 명사가 나오고 of라는 전치사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ing 이렇게 짝인 거예요. 이렇게 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ng를 써야 돼. 그리고 there가 의미상 주어가 돼. 그러면 there도 되고 됨을 써도 상관이 없었죠. 해석은 누가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우리 교과서 문법이죠. 그래서 확률인데 그들이 더 큰 리퀘스트를 받아들인 확률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때 그들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자, 정리를 할게요. 먼저 뭘 해라?
작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작은 요구를 먼저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요구의 수락할 확률을 증가시켜 줄 수 있게 된다. 얘기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났고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걸 설명을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한 판매원이 요청을 한다. 너에게 sign a petition, 청원서 정도 됐었어. 어떤 뭐 청원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한 청원서냐면 cruelty against animals, 동물들에 대한 잔인함을 예방하기 위한 청원서입니다. 이거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야. 대신에 이 글에서는 뭐가 중요해? 지금 이제 두 가지 요구가 나올 거야. 어떤 요구? 작은 요구와 큰 요구가 나오겠지. 그것만 너희들이 구별해주면 된다. 그러면 청원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거 작습니까? 큰 겁니까? 작은 거겠지. 사인은 그냥 하면 되잖아. 그치? 알았어요. 끝나버립니다. 사인을 해달라는 것은 작은 요구다. 소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인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small, 작은 요청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 한다가 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do, 할 것입니다. What the salesperson asks, 그 판매원이 요청한 것을, 사람들은 다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판매원이 요청한 건 사인에 대한 요청일 것이고, 얘는 작은 요구야, 큰 요구야? 얘도 작은 요구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주면 된다고. 판매원이 요청한 거 작은 small request구나. After this, 자 이후에 이 this는 또 뭘 말해요? 작은 요청을 말하겠지. 얘도 작은 요구야. 그 판매원은 잠깐만 7점까지 다 한 거야? 틀린 거 뭐야? 색깔펜 어딨어? 틀린 건 색깔펜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모르잖아. 알았어. 그래서 자, 이 작은 요청 후에 그 판매원이 이번에 물어봅니다. 너에게 이때 if는 뭐뭐인지 물어본다. 인지할 때 if야. whether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너가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buying any cruelty-free cosmetics from their store. 자신들의 상점으로부터 동물 잔인함이 없는 동물 실험 이런 거 안 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번에는 화장품 구매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 구매는 작은 요구야, 큰 요구야? 큰 요구지. 돈 써야 되잖아. 비싼 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요구를 대라고 쓸게요. 작은 요구 후에 이렇게 큰 요청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Given the fac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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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우선 given이란 표현 보자마자 이거 많이 봤던 분사 구문의 형태면서 독특한 해석법이 있었다. 기억나? 해석법. 뭐뭐를 고려하며. 그래서 PP로 시작했잖아. 형태가 PP로 시작하고 쉼표로 톡 끊어지는 분사 구문의 일종 특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뭐뭐를 고려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실을 고려하는데 팩트 다음에 나온 대시니까 이때 또 무슨 역할을 하는 대시겠어?
동격에 대시겠지? 동격에 대. 이러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다시 완전한 문장이 동격대 뒤에는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했어. 어떤 요청에? prior request, 이전의 요청입니다. to sign the petition. 청원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이전 요구에는 다 동의를 했잖아. 그지? 그 동의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동의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은 요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걸 고려하면 그들은 사람들이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be likely to 가능성이 크다. 더 크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purchase the cosmetics. 화장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락한 걸 감안하면, 고려하면 큰 것도 수락하게 된다가 결론이잖아. 그래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요 내용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들어준 거다. 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또 내용은 뭔데요? 왜 그런지. 뭐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지 또 설명 들어가. 그들은 make such purchases, 그런 구매는 앞에 나온 화장품 구매를 말하겠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판매원이 take advantage of, 통째로 이용하다. 약간 이용해 먹다 이런 뜻이었지. 자, 무엇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향. 어떤 경향? 여기가 또 중요한 내용이다. To be consistent in their words and actions.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고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consistent 하고자 하는 경향, 뭐 하고자 하는? 그렇지. 일관된, 일치하는.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 경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작은 요구로 말을 했어. 그럼 행동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언행일치에 대한 심리를 판매원들이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여기다 추가 정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언행일치의 경향 혹은 심리,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일치한다를 그냥 구체적으로 다시 뭔지 말해주고 끝납니다. 사람들은 일관되기를 원해요. 한 번 더 consistent. 그리고 will keep ing, 계속 ing 할 것이다. yes라고 말을 할 거랍니다. 그래요. 좋아요라고 계속 말할 거래. 이때 yes는 승낙을 말하는 거지. 계속 승낙을 할 겁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 사람들이 already have said it once, 그것을 한 번 이미 말했다면 사람들은 계속 yes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건 뭐야? 그렇지. 앞에 나온 yes를 말하는 거야. yes, 승낙. 한 번 이미 yes라고 말했어. 그러면 계속해서 yes라고 할 거라는 얘기죠. 일치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나 동물 잔인한 거 반대해요. 사인했어. 화장품 사줘요. 예, 이렇게 된다고.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 이미 한 번 말한 yes. 이것은 작은 요청입니까? 큰 요청입니까? 작은 요청이겠지. 그렇지. 사인해달라는 거. 한번 그래요 하고 했어. 허락을 해줬어. 그러면은
계속 yes라고 말한다. 이때 yes는 작은 거야, 큰 거야? 큰 요청을 의미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계속 등장하니까 한 번씩 구별해 주면 돼. 화장품 사는 건 큰 거야. 자, 단어 중요한 것만 볼게요. previous라는 단어가 있다. previous. prior랑 똑같아. prior 이전의. 그래서 여기서 이전의 요청, 작은 요청을 의미하잖아, 그지? previous 요청이다. 그리고 act upon이라는 거 한번 알아둘까요? 나머지는 그냥 버릴게. act upon. act는 행동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upon이란 이렇게 전치사를 같이 쓰면은 여기다 a 집어넣고 a에 맞춰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act upon A. 그럼 이 글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다가 뭐가 되겠어? 작은 요청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말을 집어넣으면은 언행일치가 또 되는 거지. 말에 맞춰서. 자기가 했던 말에 맞춰 행동하길 원한다. 자기가 이미 승낙한 거, 작은 요청에 맞춰서 행동하길 원한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정리 괜찮아요? 오른쪽에 위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작은 요청 들어가면 되지. 뭐 굳이 안 써도 된다. 뭐 밑에 정리했으면, 그지? 작은 요청 들어. 요거 큰 요청 끝. 아, 이것 때문에 똑같으니까 따로 뭐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자. 자, 이제 8번 질문으로 와보자. 1번 문장부터 볼게. 너는 아마도 이런 표현 들어봤다. First impressions. 얘가 뭐였니? 첫인상이 매러한다? 매러는?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였어요. 문제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중요하다. 그리고 count라는 단어가 숫자를 세는 거지. countdown. 하지만 얘도 중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지, 정혁아? 첫인상은 중요하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답니다. 많이 중요하다. 이 글은 첫인상에 관한 글이다. 인생은 안 줘.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뭐 할 수 있는 좋은 첫인상을 만들 기회도 주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 첫인상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it has been determined that 이하의 사실이 확인이 되었대. It takes only a few seconds for anyone to assess. 자, 이 패턴 알고 있지? it으로 시작하고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은 걸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it takes 걸린다. 오직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야. A few seconds. for 의미상의 주어고 to니까 얘가 이거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뭐뭐 하는데 단지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assess라는 표현은 다른 개인을 뭐 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지, 평가하다였죠. 평가하다. 남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첫인상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은데 별론데 이런 첫인상을 만드는 게 단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첫인상은 중요해. 첫인상의 중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은 단지 몇 초? 몇 초 만에 결정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 중요하답니다. 카운트 중요하다. 평가하다 동의어도 한번 기억나면 말해볼래?
assess 말고 평가하다. 보통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가치. value가 들어가서 evaluate. 가치 있게 만들다, 평가한다니. 가치를 평가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This is very noticeable. 이것은 매우 눈에 띄고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this는 앞문장의 내용일 테니까 뭐겠어? 첫인상이 짧은 시간,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인상이 단지 몇 초면 끝난다 라는 것이 어디에서 아주 두드러지냐면은 recruitment process. 무슨 과정이었죠? 채용, 고용 과정이었다.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 혹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이런 채용 과정에서 아주 두드러진다. 그럼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채용 과정에서 첫인상이 짧게 결정돼 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지? 자, 그리고 거기서가 나왔습니다. 왜요? 앞에 있는 채용 과정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그 채용 과정에서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본 거다. 그 채용 과정에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와서 top recruiters, 아까 리크루트먼트의 변형 형태로 면접관들이 되겠지? 채용자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 predict, 예측하다. direction of their eventual decision, 자신들의 최종 최종 결정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쟤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지. 누구에 대해서? 어떤 candidate에 대해서. candidate은 지원자, 후보자. 중요한 건 여기겠지? within a few seconds of introducing themselves. 스스로를 소개하는 단지 몇 초 이내에. 아까 나왔던 몇 초.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를 소개한다. 결국 이게 뭐랑 같은 느낌이야. 딱 나와서 내가 소개하는 순간 이게 첫인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짧은 첫인상,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 저는 김개똥입니다, 뭐뭐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딱 몇 초 내에 바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초 만에 결정되는 첫인상 중요하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고용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 과정에서.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연결이 돼. 그래서 candidate, 이 지원자의 CV는 이력서였어. 이력서가 어쩌면 말해준다. 지식과 컴피턴스, 능력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 대학 뭐 나왔고요, 저 무슨 자격증이 있고요, 이런 것을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their appearance and introduction, 그들의 외모와 소개, 지원자들의 외모와 소개, 이게 뭡니까? 다시 첫인상이 되겠지. 외모, 얼마나 잘 준비하고 꾸미고 왔나, 소개, 이런 것들이 말해줄 수 있다. lack of coordination, fear, poor interpersonal skills. 부족함을 말해줄 수 있겠지. coordination이 원래 조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들과 얼마나 조화력, 친화력,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게 좀 부족한데? 혹은 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형편없는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첫인상이 어떻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인상이 학력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없겠지.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정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장 맨 위에 있는
얘로 가면 되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첫인상이 고용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하겠지. 이제 고용 과정. 방금 나왔던 고용 과정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방식으로 quick judgment, 빠른 판단. 여기서 빠른 판단은 또 뭐를 의미하는 거야? 첫인상이겠지. 첫인상 보고 딱 1초 만에 결정하는 거. 2초 만에 판단하는 거. 역시 첫인상. 이 첫인상은 not only relevant 할 뿐만 아니다. 어디에서? employment matters. employment도 고용이었죠, 고용. 아까 recruitment랑 똑같이 이런 고용의 문제에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relevant, 관련된 혹은 중요한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첫인상이 고용 과정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빠른 판단들, 첫인상은 똑같이 applicable하다. apply의 형용사입니다. 뭐 하답니까? 그렇지, 적용 가능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인간관계의 문제들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용과정뿐 아니라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얘기는 몇 초 만에 결정돼. 중요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7번 문장으로 이어져서 date with a wonderful someone. 멋진 누군가의 데이트에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너가 painstaking이니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엄청 힘들게 이런 뜻입니다. 엄청 힘들게 track down, 찾아냈어. 추적을 해낸 거야. 몇 달에 거쳐서 겨우겨우 찾아낸 그 멋진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subtle things, subtle은 약간 뭐 미묘한, 사소한 이런 뜻이죠. 뭐와 같은 bad breath라든지 wrinkled clothes, 입냄새라든지 주름진 옷이라든지 이거와 같은 작은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어쩌면은 너의 이런 noble effort, 고귀한 노력을 spoil, 망쳐버릴 수도 있다. 스포일러, 그지? 스포일러, 망쳐버릴 수 있다. 자, 입냄새나 주름진 옷, 이것도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첫인상이 되겠죠. 기억나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런 첫인상이 중요하다, 망쳐버릴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 정리하자면은 그냥 첫인상이 중요하다. 고용 과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중요성 해주면 되겠지. 그냥 이게 달아서 뭐 따로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뭐 중에 하나,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학생들이 생각을 해. 지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머티리얼은 물질이 아니라 학습 자료였었어. 공부 자료, 어떤 공부하는 내용,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심지어 뭐 할 때도 그들이 don't, 그렇지 않을 때도. 여기 뒤에는 no가 생략됐어. 반복이니까
실제로는 몰라. 모르는데도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래서 is가 동사가 되는 거야. 하나는 이다. 이유 중 하나는 얘다. 그리고 다시 대절이 나와서 뭐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 mistake A 무슨 B? for B. 이것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mistake A for B야. for B. 그러면 A를 B로 착각하다. A를 B로 mistake, 실수한다란 얘기가 착각한다가 되는 거죠. A를 B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familiarity 역시나 얘도 주인공 단어였었다. 익숙함. 익숙함을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면서도 나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핵심 정보는 이거. 학생들은 익숙함을 무엇으로 착각한다? 아는 것, 이해로 착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익숙함과 이해는 같은 게 아니야. 같은 게 아닌데,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Here's how it works. 여기에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가 나와 있다. 여기서 it이 뭘 말하냐면 이거야. 익숙함과 이해를 착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착각하는지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먼저 너가 챕터를 읽어. 한번 읽습니다. 아마도 쉼표 ing인지 하면서 너가 진행해 나가면서 하이라이팅 하면서 형광펜 칠하고 중요한 거 표시한다는 얘기였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는 읽는다. 그 챕터를 다시 읽습니다. 이번에는 뭐 하면서 focusing on the highlighted material. 이렇게 중요 표시되어진, 형광 표시되어진 자료에 집중을 하면서 두 번째로 읽습니다. As you read it over, 너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자료는 어떻다? familiar. 이번에 형용사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왜냐하면은 너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from before 이전으로부터. 그리고 this familiarity, 이런 익숙함이 어쩌면 이끈다. 너를 뭐 하도록. 결론은 다시 이게 나와야겠지?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이끌어버린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okay, I know that. 나 이제 알았어. 라고 생각하도록 이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그냥 과정을 말해준 것뿐이다. 그지?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꼭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고요. comprehension. 이해. understanding이 너무 쉬워. 조금 수준 높이면은 comprehension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다. 이해력, 이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저 얘기만 했어. 저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problem. 그러면 이렇게 착각했을 때 문제가 있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익숙함의 감정이 아니다. Necessarily equivalent to knowing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아는 것과는 equivalent 하지 않다. equivalent. 동등한, 똑같은, 일치하는, 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equal하고 비슷하다, 그지? equal.
equivalent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이게 동사 to가 되겠지? 익숙함의 감정이 어쩌면은 no help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너가 come up with an answer on the exam. 시험에서 정답을 떠올려내야 할 때, 정답을 생각해내야 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점은 뭐다? 다시 한번. 익숙함은 이해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험 못 본다는 얘기야. 시험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시험에 도움이 안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익숙함은 종종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표현이었어. 이어지다, 유발하다.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errors. 오히려 익숙함 때문에 실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멀티플 초이스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객관식에서. 왜냐하면은 너가 골라내는 겁니다. 선택지를 골라요. 어떤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까?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지. 나 이 단어 봤는데? 이 표현 봤는데? 익숙한 거 고르는 겁니다. only to 기억나요? 그냥 하지만이었어. 하지만. but. 익숙한 선택지를 골라낸다. 하지만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실을. 그것은 즉 네가 고른 초이스, 그 선택지가 something you had read, 너가 읽었던 무언가였을 뿐이에요. 내가 그냥 읽었던 겁니다. 대신 뭐는 아니다. 그것이 정말로 best answer to the question, 질문의 답변이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익숙해서 골랐는데 그냥 읽었던 것 뿐이고 정답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 equal 있죠, equal. corresponding. respond가 응답하다, 반응하다, 함께 반응하는 거야. 함께 반응이, 함께. 동등한. 똑같은 이런 뜻입니다. 얘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좀 어렵긴 해. 이것도 일치하는. 똑같은. 그래서 equivalent 대신에 쓸 수 있겠다. 익숙함의 감정이 실제로 아는 것과는 corresponding 하지 않는다. 일치한 건 아니다. 그지, 정혁아? 잘 정리하고 있니? 자, 그렇게 해서 뭐 오른쪽 정리도 그냥 저게 다니까 뭐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다. 익숙함이라는 표현 무조건 나와야겠지. 익숙함과 이해를 착각한다. 무조건 나와야 돼. 그 결과가 시험에서 망한다. 알겠지? 뭐라고? 익숙함 나와야 됩니다. 착각 나와야 돼요. 밑에 보기 한번 봐보자. 맨 마지막 줄에 빈칸.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원래 이 자리가 빈칸이었고, 거기에 이제 다른 보기들인데, 1번 한번 해석해 볼게. You can't recall the parts you had highlighted. 너가 강조해 놓았던 부분을 recall 할 수가 없다. 기억해낼 수가 없다.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3번에 familiarity. 익숙함이 was based on. 뭐를 근거로 하냐면은 너의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정반대 진술이라는 거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하면 맞는 내용이 될 수 있냐면 너의 익숙함은 뭐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단지 네가 봤던 것, 한번 읽었던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해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또 괜찮았겠죠. 4번에 repetition, 반복입니다. 반복 나온 순간 그냥 버리면 되겠고. 5번에 그것은 indicate, 나타냈다. familiarity, 익숙함이라는 것이 naturally built up, 자연스럽게 built up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역시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요거 마지막 지문으로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10번. 제일 또 쉬운 지문 중에 하나였지. 제일 간단하고 쉬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As much as we can run by examining fossil. 그냥 얘가 뭐였어? 그렇지, 화석. 공룡, 동물들의 화석입니다. 화석. 그래서 화석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이. It's important. 중요하다. 이게 핵심 문장이었죠. 기억하는 게 중요해. 어떤 사실을. 그것들이, 즉 화석이 seldom tell the entire story. 셀덤은 부정어였어. 아니답니다. 하들리랑 똑같은 표현이었어. 화석들이 말해주지 않는다. 전체 스토리를 말해주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화석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다. 저기다가도 밑줄 쫙 그어놓고 함축 의미 물어볼 수 있겠다? 그냥 주제야, 주제. 전체 이야기를 말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 여기서 전체 이야기는 과거를 말하는 거지. 과거의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즉, 화석이 과거의 모든 생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왜? 화석화가 된 생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물도 있잖아. 그래서 화석이 모든 생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아니다.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hings. 어떤 것들은요, 오직 fossilize 된다. fossilize. 동사로는 화석화되다. 화석이 된다는 얘기죠. fossilize 됩니다. Under certain sets of conditions. 이때 certain은 특정한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limited.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화석이 된다. 아무 때나 화석이 되지 않아. 특정 조건이 있어야지만 화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석, 우선 정리하면서 가자. 모든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정보였습니다. 정보를 주는 건 아니다. 모든 생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다. 현대 곤충의 communities, 공동체니까 곤충의 그냥 종류라고 생각해주면 돼. 엄청나게 많은 곤충 종류가 있겠지? 매우 diverse하다, 다양하다. diverse, 다양한. 열대우림에서 열나 다양한 곤충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최근 화석 기록은 포착해낸다는 얘기는 화석이 됐다는 얘기겠죠?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Little of that diversity. diverse의 명사형. 그러한 다양성.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곤충. 그 다양성에 little도 역시나 부정의 느낌. 거의 포착해내지 못한다. 그 다양성을 거의 잡아내지 못한다. 거의 화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의 화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종들은요, 곤충 얘기니까 그냥 곤충 종이라 생각해도 돼. 많은 곤충의 종들은 are consume드니까 수동형으로 완전히 consume 되어진다? 잡아먹힌다는 얘기야. 뼈채 잡아먹히는 거야. 이제 완전히 뼈도 안 남기고. 혹은 decompose 합니다. 이때는 이게 분해되다.
우리 컴포즈 커피지? 컴포즈가 원래 구성하다, 작곡하다라는 뜻이잖아. 작곡하고 구성이야. 반대니까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많은 종들이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빠르게 그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죽고 나서 빠르게 분해가 되니까 화석이 안 남아. 혹은 완전히 잡아먹히니까 화석이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at all. 전혀 화석의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그룹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왜 모든 정보를 주지 않냐면은 화석화가 다 화석이 되는 건 아니다. 다 모든 종이 화석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5번 문장을 기점으로 앨범하고 비유를 해줍니다. 그것은 a bit similar, 비슷하다. 뭐랑? family photo album, 가족 사진 앨범과 비슷합니다. be similar to,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be similar to, 비슷하다. 자, degrade라는 단어도 있어. decompose랑 똑같다 생각해주면 돼. 분해되다. 여기 decompose, degrade 다 분해되답니다. 업그레이드의 반대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뭔가 향상되는 거잖아. 디그레이드 원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분해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maybe 아마도 언제 앨범 얘기를 하는 거죠. 앨범 얘기. 자, 너가 막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사진을 엄청 찍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은 가끔씩 찍어요. 이번엔 occasionally 가끔씩 사진 가끔 찍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부모님들은 바빠요. 그리고는 forgot to 뭐뭐 할 것을 까먹다니까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사진 찍는 것을 완전히 까먹을 때도 있다. 어릴 때 사진 많아. 중간에 사진 조금이야. 나중에 사진 아예 없어. 화석하고 똑같지? 어떤 종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많아. 어떤 종에게는 조금만 있어. 어떤 종에게는 아예 화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very few, few도 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few of us have, 우리는 가지지 않는다.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complete, 완전한. 반대말은 incomplete 붙이면은 불완전한이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석도 complete 하지 않다. incomplete,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다시 이제 화석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석들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be like는 비슷하다. 단지 그것과 비슷하다.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게 뭐겠어? 앨범. 우리 앨범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앨범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화석도 그러하다. 그럼 다시 화석 얘기 나와서요. 가끔씩 너는 get very clear pictures of the past. 과거의 사진을 얻는다는 얘기가 과거의 어떤 정보, 화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명확한 과거의 그림을 얻을 수 있어. 아, 옛날에 이런 게 살았었구나. 반면에 또 가끔씩은 there are big gaps. 커다란 갭이 있을 수 있다. 갭은 뭘 말해? 그지? 격차라든지 빈틈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빈틈. 즉, 화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들, 혹은 시기, 이런 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 need to notice. 너는 주목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What they are.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이 big gaps. 그 빈틈, 큰 빈틈. 화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보고서 내가 다 정보를 얻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vacuum cleaner. 그지? 진공 청소기 할 때 진공이라는 뜻이야. 진공은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거죠. gaps 대신 쓸 수 있고, 우리 empty도 텅 빈이란 형용사야. 그래서 emptiness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vacuum, emptiness. 화석은 완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끝이지? 왜 그렇다? 안 돼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큰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게 화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했어. 자, 고생했습니다. 자, 숙제는 선생님이 이제 따로 뭐 적어줄 건 없어. 그냥 다 풀세요. 다 풀면 돼. 오늘 진도 나갔던 이 책 풀고, D책 같은 거 안 풀어져 있는 것도 풀고. 그래서 오늘이 12월 6일인가? 수요일. 이제 다 풀어. 그냥 다 풀기. 시간 될 때마다 그냥 다 풀면 된다. 그리고 테스트는 오늘 나갔던 모의고사 6번부터 몇 번이야? 10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준비해오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 진도 나갈 겁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수고 많았어.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 가셔도 돼. 됐구나. 깜짝이야.